2008년 7월 1일 스코틀랜드의 부트섬의 로세이 마을에서 6세 소녀가 갑자기 침실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버려진 부트 하이드로파시 호텔 구내에서 한 소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신은 6세 소녀의 것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고 누가 그 비극적인 죽음을 초래했을까요? 알레샤 사라 맥페일은 2011년 10월 22일 글래스고 로열 인퍼머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레샤는 3세의 엄마 조지나 로크레인과 4세의 여동생 코트니와 함께 노스레너크셔의 에어드리에서 살았습니다. 알레샤는 학교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읽기와 쓰기 기술을 중시하는 과목을 좋아하는 밝은 소녀로 묘사됩니다. 알레샤의 부모님은 그녀가 생후 3개월일 때 이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알레샤가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로버트 이와 미벨 6세는 부트섬의 로세이 마을에서 부모님과 여자친구 토니 맥라클란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28일 알레샤는 여름방학을 즐기기 위해 아빠와 조부모를 방문하러 로세이에 갔습니다. 2018년 7월 1일 여름방학 3일 후 알레샤는 외조 부모님의 바닷가 집에 있는 방 침대에 눕혀졌고 만화 페파 피그를 보았습니다. 밤 11시경 아빠의 여자친구 맥라클란이 확인했을 때 알레샤는 잠들어 있었고 집 열쇠가 현관문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로세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2018년 7월 2일 아침 스코틀랜드의 부트 섬에 있는 집에서 아침 식사 준비를 마친 후 맥페일 씨는 손녀 알레샤 맥페일을 깨우기 위해 그녀의 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6세 소녀는 방에 없었습니다. 맥페일 씨는 손녀가 좋아하는 정원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집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손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맥페일 씨는 서둘러 가족 모두에게 알렸고 이후 몇 시간 동안 수색이 진행되었지만 아무도 소녀가 어디로 갔는지 언제 나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맥페일 가족은 소녀가 어딘가에서 놀고 있다가 곧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오전 9시경 비극이 그들의 가족을 덮쳤습니다. 집에서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오래된 폐호텔의 구내에서 6세 소녀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신이 멍들어 있고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검 결과 알레샤의 몸에는 폐열치불계의 상처가 있었고 그중 일부는 그녀가 살아있을 때 발생한 것이며 일부는 폭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목과 얼굴의 상처는 그녀가 강하게 눌렸음을 나타내며 코와 입의 상처는 그녀가 질식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녀의 성기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병리학자는 그녀의 사망 원인을 목과 얼굴에 가해진 강한 압력의 결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변 가정집의 카메라 영상을 분석한 결과 경찰은 한 청년이 알레샤의 집에 침입하여 잠시 후 그녀를 안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일은 7월 2일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공개했을 때 아론 캠벨이 주요 용의자로 지목되자 모두가 놀랐습니다. 아론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수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의 주인이었습니다. 그전에도 캠벨은 폭력적인 게임을 플레이하고 리뷰하는 영상을 자주 촬영해 업로드하곤 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슬렌더맨이라는 공포 캐릭터에 관한 것으로 이 캐릭터는 아이들을 숲에서 납치해 살해하는데 아론이 저지른 살인사건과 유사했습니다. 아론 토마스 캠벨은 2002년 5월 7일 슈루즈베리 슈롭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4살 때 어머니 자넷, 아버지 크리스토퍼, 여동생과 함께 부트 섬으로 이사했습니다. 캠벨은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포함한 유해한 환경에서 자랐으며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와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를 앓고 있었으며 자해와 우울증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캠벨은 고작 15세였을 때 강간과 같이 도를 넘는 일을 계획했습니다. 살인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에 캠벨은 친구
15명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 술을 마시고 취했습니다. 파티는 자정 이전에 끝났으나 7월 2일 0시 30분에 친구가 돌아와서 캠벨이 누워 자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캠벨은 밤새 어머니와 말다툼을 해서 매우 화가 났음을 확인했습니다. 친구는 그를 걱정하며 하룻밤 묵어가자고 제안했지만 캠벨은 구름 속으로 가겠다며 거절했다. 그런 다음 그는 어린 알레하의 아버지를 포함하여 마리화나를 팔 의향이 있는지 묻는 여러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시 47분과 1시 48분에 그는 맥클라클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캠벨은 마리화나를 훔쳤다는 생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부엌에서 발견된 칼을 들고 1시 54분에 집을 나섰다. 그는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맥파일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아레사가 다묘에 몸을 웅크린 것을 보았을 때 캠벨은 먹이를 찾는 피에 굶주린 사냥꾼과 같았습니다. 캠벨은 반쯤 의식을 잃은 알레샤를 침대에서 들어올려 아무도 모르게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알레샤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간 후 그녀를 강간하고 살해했습니다. 범행을 마친 캠벨은 옷을 바다에 던지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한 뒤 휴대전화를 가지러 살인 현장으로 돌아갔다. 스코틀랜드 경찰은 2018년 7월 5일 캠벨을 납치, 강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는 2019년 2월 11일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어떠한 개입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캠벨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7월 2일 이른 시간에 마리화나를 구입하고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는데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캠벨은 알리샤의 아버지의 여자친구인 토니 맥클라클란이 살인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증인석에 서서 맥클라클란이 살인 당일 밤 차고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에일레타를 죽이고 콘돔을 사용하여 알레타의 몸에 전객을 이식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맥클라클란은 캠벨의 모든 주장을 부인하고 알레샤를 자신의 자녀처럼 사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맥파일의 할머니인 앤젤라 킹은 알레샤와 맥클라클란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캠벨은 CCTV 영상, DNA, 옷에서 나온 섬유 등을 통해 그의 범죄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매튜스의 재판이 열렸고 캠벨의 행동은 법정에 충격을 안겼다. 증거가 제시될 때 웃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그의 후회 부족이 드러납니다. 2019년 3월 21일에 그는 최소 형기 27년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중에 항소심에서 24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마침내 형을 선고받은 후 그는 살인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있으며 자신이 한 일에 취해 자랑스러워 보였다고 말했습니다.